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취업의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생님들 혹시 예지몽 꾸신 적 있으세요? 예지몽. 예지몽 전 딱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딱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네. 선생님은요? 전 늘 개꿈을 많이 꾸는데 한 번 꾼 적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표현 개꿈. 네.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 그 발표 시즌이 됐을 때 제가 절벽에 떨어진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절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올라와서 결국에는 다시 올라왔어요. 네. 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합격 발표를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그 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그 제가 꿈꾸면서도 이게 등골이 막 선을 하더라고요. 떨어졌구나.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꿔보고 여태까지 계속 개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합격을 예감한 그 꿈인 거죠? 그게 예, 예지몽인 거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취준생분들도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절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꿈 꾸시는 분들 좀 그럴 수 있을 것 있죠.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이제 예지몽 하면 좋아하는 게 이제 복권. 맞습니다. 로또 번호를 내가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전 사실 로또를 사진 않거든요. 예,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부동산 많으시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물어보니까 복권 번호가 꿈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샐러리맨들의 네. 아주 소박한 그런 희망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꿈에서 복권이 그 번호가 나와가지고 당첨되면 되게 맞아요. 기분 좋은 꿈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아는 지인 중에 이렇게 숫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숫자를 막 이렇게 다 연상하면서 딱딱딱 해줘가지고 네. 딱 샀는데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보통 경험이 두 개라도 맞아야 될 그래요? 텐데. 네, 그래서 그 숫자를 기억해서 그 로또방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안 한다 그래놓고 지금 했네. 그런 꿈 꿨을 때 거짓 방송을 많이 하시네요. 네, 해봤는데 뭐 여전히 5,000원짜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은 안 맞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예. 우리 기분 좋은 꿈에서 깨서 이제 네. 면접부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 지원자는요, 네. 건강보험공단에 입사를 희망하는 네. 고졸 채용직이거든요. 네. 희망하는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떤 곳인지 우리 과외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원자분들의 집에 뭐 다 소속이 돼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로 국민의 질병, 네.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모든 국민이라면 또 이렇게 금액을 또 납부하고 있으니까 네, 소득이 맞습니다. 있는 그쵸. 국민이라면. 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행정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행정직 업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건강보험의 행정직 그리고 고졸 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6급 을로 네, 표기가 되죠. 맞습니다. 네, 행정직이 하는 업무를 직무 수행 내용을 보면은 건강보험 급여 정책 지원하는 업무가 주로 이제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 고객에 대한 응대. 맞습니다. 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 이제 의무적으로 저희가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고객 응대를 해야 된다는 거, 고객 관리 업무, 그다음에 문서 관리, 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행정, 총무와 관련된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금, 그리고 전표 관리, 예산, 회계 감사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죠.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저는 이게 건강보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보험, 건강보험에 관련된 그 사업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회사에 대한 이해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에 관련된 것이 일반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영 지원에서 하는 어떤 모든 업무를 또 수행하기 때문에 네. 좀 기본적으로 뭐 문서 작성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무 회계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혹은 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법률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좀 맞아. 기본적인 어떤 전반적 지식을 좀 요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과 지침과 법, 그쵸. 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저는 이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과 징수 업무, 자격 관리 업무 등의 일을 하면서 네. 이렇게 소위 국민들을 이제 응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중요한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저도 실제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이렇게 프리랜서로 나와서 활동할 때 제일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건강보험이거든요. 4대 보험 쪽에 있어서. 그럼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 거냐.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냐 등등의 굉장히 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정보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쉽게 수긍이 안 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쵸. 나는 예외가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누구 봐주고 누구 안 봐주고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일단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응대를 잘하는 기술 네. 중요하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고객 응대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일단 네네. 민원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민원인들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좀 화가 나 있는 고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민원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다기보다는 지금 뭔가가 아주 껄끄럽고 지금 내 생각과는 뭔가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렇죠. 약간 뭐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더불어서 약간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그래서 아마 면접 상황에서도 약간 좀 그러한 본인의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게 되면 가장 까다로웠던 고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좀 설득해봤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대부분의 업무들이 또 전산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뭐 컴퓨터 활용 기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기술인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라서 뭐 이렇게 맞아요. 다루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일단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문서 작성 기본적인 거는 뭐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쵸. 네, 데이터 네. 관리 능력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외부적인 부분 얘기했으니까 실제 내부적인 거에 있어서는 총무랑 사무행정 쪽에 사실 이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총무 쪽에서 자산 관리, 그 다음에 사무행정 쪽에서 문서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사람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유관부서와의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내가 좀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이 부분을 저는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이게 좀 보게 되면은 약간 정보 보안 뭐 중시 혹은 윤리 의식 네. 혹은 보안 의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표기가 실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좀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굉장히 좀 잘 다루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이런 거는 사기업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통신사 연예인 그쵸. 번호 막 이런 그쵸. 거 알아보고 막 그쵸,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예전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그런 정보를 보호해줘야 된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좀 잘 중요하죠. 지키는 게 네. 중요하죠. 윤리 의식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또 많은 입사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잖아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직 업무를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요. 채용 공고가 나온 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 가능 지역의 소재 학력 소지자입니다. 네. 최종 학력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고요. 네.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3년 이상의 누적 거주자라고 해서요. 네. 네, 그쪽 지역 쪽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건강보험공단이 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방구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이렇게 지방에 갈 줄은 몰랐다 이런 걸 좀 뒤늦게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또 이렇게 특별히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약간 지역적인 어떤 곳에서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전 각지에 지사가 있고 지역별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집에서 좀 거주하기, 이동하기 좀 좋은 곳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본사 근무나 이런 것을 좀 했었을 때에는 뭐 일부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거주지 근처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부분이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네. 거주 비용이라든지 이동 비용이라든지 교통 비용 그렇죠. 이런 것들 참 고려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인기가 참 있군요. 또 나중에 결혼을 한다거나 하다 보면은 또 맞아요. 서로 간의 직장이 서로 다르거나 뭐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 부부도 되게 많이 네,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그 비연고지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내 생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주에 한 번 온다고 하는데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해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행정직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지원서를 보면서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다 보니까 간단한 인적사항밖에는 없고요. 아직 자격사항에도 뭐가 준비가 없네요. 되어 예. 있지 않습니다. 저학년인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네. 근데 아직 이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사항을 체크받고 싶다 그래서 여기 출연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2학년 상태이거든요. 2학년. 네, 고등학교 2학년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하나도 없다는 거는 네. 지금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아마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렇죠. 맞아요. 뭐 한국사라든지, 뭐 적어도 한 이 2개 정도는 반드시 취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행정직이니까 이제 뭐 관련된 지금 아까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추가로 하면 좋을 거 한국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경력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1년이 6개월 안 되죠, 정도? 그죠? 6개월 6개월 정도, 네. 네,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네.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 프랜차이즈 경험이 빵집에서 있습니다. 근무를 네, 했네요. 네, 고객 응대했고, 계산했고, 재고조사, 마감 업무 등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빵집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네.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가 3번의 자격사항을 조금 더 하라고 한 것처럼 네. 여기에도 아마 3학년 때 뭐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나갈 텐데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많이 그런 경력들을 조금 더 많이 쌓는 게 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에 근데 약간 그 실습에서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좀 요즘 실습계가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뭐 무급에다가 자꾸 사건 사고들이 좀 나다 보니까 회사에서 좀 잘 안 받아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한계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경험 사항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축제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상업경제 이건 뭐죠? UCC 이거는 회사 이름을 하나 선택을 해서 UCC를 작성한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다음에 군포 효요양원, 네. 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봉사활동.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네. 어떤 친구들은 어떤 회사에 막 10개같이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음. 저런 게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제 평가 점수에 들어가느냐라고 하기에는 좀 가산점을 주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거 쓸 때는 본인이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다거나 확실히 이해하고 있거나 좀 면접에서 좀 이걸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들을 던져야 되는데 가끔씩은 무리수를 던지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막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막 물어보고 활동을 물어보다 보면은 쩔쩔매시는 분도 좀 많기 때문에 저런 거 쓸 때는 항상 면접 자료라고 생각하고 좀 작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 경험을 보고 얘기를 한다면 축제관리위원회에서 기획을 했다고 하니까 기획과 관련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 업무 관련해서. 그리고 뭐 봉사활동이라면 우리가 좀 어르신들 좀 대하는 걸 좀 선호하잖아요. 조직 생활이나 아니면은 민원인들이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또래 봉사보다는 좀 어르신들 대한 봉사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요양원에서 했던 게 조금 호감이에요.
하나로 끝나면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력서는 여기까지 보고요. 네.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항목은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어떻게 의사소통을 잘 했는지와 관련된 경험을 하는 건데요. 지금 발표와 관련돼서 학교에서 발표 과제와 관련돼서 의사소통으로 잘 풀어낸 적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이제 조원들은 발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자라고 한 상태이고 우리 지원자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이걸 마무리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시한 게 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이거에 대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결과가 그래서 음. 수업 자료로 사용해도 되나 물어보셨습니다는 좀 약간 약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큰 모두가 똑같이 다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더 신선했다. 그래서 뭐 어떤 상을 받았다라든지 그 결론만 결과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선생님께서 네. 잘했으니까 이거 네. 우리가 수업 자료로 써도 되겠니라고 했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잘 풀어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쵸. 어떤 네. 부분에서 네. 일단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려고 했던 태도는 저는 되게 칭찬해줄 만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질문에서 의사소통 방식인데 그렇죠. 이걸 좀 타협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좀 대화를 이끌려고 노력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맞아요. 표현을 했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표현이 네, 된다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타협점을 제안하면 뜻을 모았다 했는데 어떻게 제안했는지 음. 그거에 대한 하우투가 좀 나왔어야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지원자의 말투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방식의 발표를 하는 것은 어떠하나 그다음에 수업 자료는 사용해도 되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지 상대방이 뭐 물어봤다 혹은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했던 경험.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했던 경험을 썼고요. 할인이 안 되는데 고객 한 분이 할인을 해달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는 할인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잘 설명을 했다고 썼습니다. 저는 뭐 소재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이게 좀 뻔하지 않습니까? 그 소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그래서 일단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이해했고 차분히 설명해서 결국엔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이 방향,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고객님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준 본인의 방법.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고객님이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행동, 그러니까 위에 1번에서 타협점을 어떻게 제안한 것을 좀 자세하게 써야 되는 것처럼 2번에서도 어차피 뻔한 내용이니까 그 뻔한 내용에서 나는 그래도 고객을 이런 식으로 공감하고 설득을 해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차라리 적어주는 게 평가자 입장에는 조금 더 읽을 수 있지 않나, 읽어볼 만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는 이게 소재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1번, 2번 소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의사소통 방식이 좀 중요한 게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이 아르바이트 상황이고 지금 1번 같은 경우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발표를 잘한 거기 때문에 이게 1, 2번이 좀 바뀌면 더 내용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2번에 이걸 그대로 가면 이게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방향이라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항목에 잘 어울리지가 않아서 우리가 실제로 지원할 때는 이 소재를 두 개를 바꾸시는 게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3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속된 팀의 장점을 발전시키거나 단점을 보완했던 경험.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에 기여를 했느냐 이걸 보기 위한 질문이겠죠. 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친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조직이 어떤 거죠, 여기? 네, 이게 약간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약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혹시라도 어떤 뭐 아까 뭐 UCC를 만들었다는 어떤 팀 활동이라든지 그것을 좀 말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약간
조직이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말하면 약간은 그 팀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렇죠. 내가 좀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 안에서 약간 대립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은 소속된 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어떤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파리바게트 내용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었던 뭐 아르바이트생이 혼자였는지 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내가 했었던 역할은 뭐냐면 고객을 잘 응대해서 매출을 늘리는 거다라고 해서 나는 뭐 고객한테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갔고 빵 하나 사고 2개 사게 만들고 우리 충성 고객 만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준다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도 3번은 소재가 근무하셨던 파리바게트 이 내용이 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항목이죠.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게 조금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게 다른 대돌 지원자들도 어려워하는 까다로운 항목인데. 제가 써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워요. 일단 조직의 규칙과 자신의 가치관을 조율했던 경험. 지금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했던 경험을 썼거든요. 주제하고 답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약간 네. 무슨 얘기를 쓴 건지 좀 몇 반복적으로 읽어도 약간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드러낸 거 외적으로 소수된 조직의 규칙도 딱히 나오진 않았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도 딱히 나오진 않았고 맞아요. 본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좀 나와서 약간 좀 예, 이게 약간 주제하고 이야기가 좀 따로 노는 감이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글인데 이거 쓰게 되면 이건 진짜 약간 고통에 좀 수반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을까 찾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열심히 썼기 때문에 이걸 되게 여러 번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직의 규칙은 뭐냐면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어른들의 식사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규칙인데 지금 이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귀로 마음으로 듣는 경청을 해야 되는 게 자기 소신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 한 분이 내가 식사 보조를 가야 되는 자꾸 나를 붙잡고 나를 집에 보내줘 하는데 들어주지 못하고 나는 그 식사 보조를 하러 갔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도요. 네, 그게 맞네요. 네. 아마 그럴 예, 걸 저도 아마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소제목 그래. 보세요. 식사하시고 건강해지시면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 보니까 들어주지를 못하고 할머니께 식사하시고 건강해지시면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할머니께서 열심히 식사를 하셨다. 맞아요.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다 읽으면.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아마 그 소재로 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일단 여기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이 친구의 장점을 보면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소재의 어떤 배치의 적절성을 떠나서 의사소통 부분에 관한 소재들이 많네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강점을 가지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자소서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고 네. 또 이렇게 아직은 제약 중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재를 발굴하지 못한 것도 있고 소재만 잘 배치를 하시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약간의 뭐 아쉬움은 있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기간이 많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서류 컨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 면접을 보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지원자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친구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직 지원자 전세현입니다. 저는 이해와 공감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업무 특성상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업무를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파리바게트에서 6개월간 호수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나이가 많으신 고객분께서 지난번에는 할인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왜 할인을 안 해주냐고 항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황을 듣고 고객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눈을 맞추고 천천히 말씀드리자 화가 너그러진 고객분께서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제 모습에 고맙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의 강점인 이해와 공감을 기사에서 발휘하여 이론 상담을 오신 분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뚜렷하게 스피치를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는 게 외운 티가 많이 안 나도록 한다는 게 참 이 지원자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내가 그 귀사라는 표현을 했을 때 뭔가 좀 존중의 표현으로 알고 썼을 텐데 귀사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또 콕 집어서 회사 이름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 부분만 좀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음성이 굉장히 좀 또렷해서 좋았고요. 네. 대신에 약간 표정에 있어서 약간 긴장해서 그런가요? 약간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면접장에서는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그럼 좀 약간 표정을 풀고 밝은 표정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저는 네. 뭐 목소리나 뭐 표정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표정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되게 진지하게 좀 설명을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본인을 적절히 잘 표현한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와 공감 능력이 이제 건보의 핵심 가치로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쵸. 그걸 잘 잡아서 네. 스피치를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면접이 기대되는 지원자입니다. 네. 이제는 실전 모의 면접을 한번 볼까요? 네. 네. 모의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